기다리셨죠? 자, 드디어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그동안 여러분, 김영란법이 뭔지 잘 몰랐잖아요, 우리가. 그죠? 김영란법이 뭔지 모르고, 김영란법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나쁜 얘기만 들었어요. 악법이다. 그죠?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피해갔다. 그런 많은 이야기들 들으면서 김영란법을 되게 잘못된 나쁜 법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는 김영란법이 악법이 아니래요. 자, 누굴까요? 자, 지금 전화를 드릴게요. 자, 과연 누구랑 통화할지. 누구, 예. 감사합니다. 김기식 의원실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아프리카TV의 망치부인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김기식 의원님과 통화가 될까요? 네,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기식 의원님. 저 망치부인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아이고, 뭐 그냥 정신없이 지내고 있어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인터넷 화면으로라도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좋네요. 아, 이게 가까이 한번 뵙고 또 이제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워낙 의원님이 저기 동해번쩍 서해번쩍 바쁘시다고 그래서 이게 전화 인터뷰 드렸습니다. 네, 저 언제 한번 또 그 집에 한번 갈게요. 예, 네네네, 꼭 한번 와주십시오. 예, 자, 네. 그러면 바쁘실 테니까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의원님, 저희가요 이 김영란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데 굉장히 네. 언론에서 많이 김영란법은 악법이다 이렇게 네네. 지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네네. 과연 이 김영란법은, 그래서 저도 되게 김영란법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기식 의원님이 소속되신 더 좋은 미래 거기 그 네. 홈페이지에서는 김영란법이 악법이 아니다 써놨더라고요. 도대체 네네. 김영란법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김영란법이라고 알려진 이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작된 거는요. 잠깐만요. 여러분, 되게 어려운데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예.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인데요. 네네. 그게 이제 처음에 이 법을 제안한 분이 이제 김영란 전 대법관이 권익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이제 새칭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예예. 이제 이 법이 처음 나오게 됐던 게 이제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예전에 무슨 스폰서 검사니 벤츠 검사니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 소위 받았죠. 이제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뭐 벤츠를 제공받았다든지 또 뭐 검사 생활하면서 변호사인 법률가로부터 스폰서로 뭐 술값이라든가 밥값 이런 거 이제 해결해주고 이런 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됐고 또 뭐 전관예우 이런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됐는데 네. 우리 지금 법률은 이제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대가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건을 잘 봐달라고 하는 명시적인 부탁과 함께 네. 돈을 준 경우가 아니면 그렇죠. 처벌을 안 해왔습니다. 그렇죠.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예, 평소에 그냥 뭐 명절 때 떡값 주고 뭐 편히 봐주고 술값 계산해주고 하는 걸로는 소위 검찰이나 법원에서 형법상의 뇌물죄에서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국민들께서는 당연히 그건 뿌리 뽑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그런 대가성이라든가 또 구체적인 직무와 관련하지 않고도 공직자가나 이런 어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일정 금액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네. 혹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입법 목적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사회가 워낙 이 청탁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그런 청탁이 주로 지연, 학연 이런 인맥으로 이루어지니까 네. 그런 이제 부정 청탁을 좀 뿌리 뽑자.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부정 청탁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네. 하는
건 취지 또 네. 어떤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돼서 친인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해관계자로 있으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 집행이라든가 정부 정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잘못 쓸 수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못하게 좀 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했던 게 이제 이 김영란법의 기본 취지입니다. 네. 근데 취지는 다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고 지지할 만한 거죠. 그렇죠. 다만 이제 이 법을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제 포괄적인 형태로 법이 만들어졌어요. 예를 네. 들면 지금은 김영란 씨가 처음에 냈던 안에도 네. 우리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나 그렇죠. 장차관이나 이런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 더군다나 민간인 이게 여러 조금 우리 국민들이 보기엔 좀 다른 사람들인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이 법에 적용 대상이 되고 그렇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이나 또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런 것들은 각기 외국 같으면 각기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각각 입법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걸 다 묶어서 이제 입법을 하다 보니까 이제 논란이 굉장히 심해졌고 네. 더군다나 이제 김영란 대법관이 권익위원장이 있으면 낸 법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애매한 조항을 만들어놔서 예를 들면 이제 부정청탁을 금지한다고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법령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공정한 집행을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알선 청탁을 포괄적으로 이제 금지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예전에 저축은행이나 또 동양증권 사태가 나가지고 우리 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을 샀다든지 속아서 제대로 설명도 못 듣고선 동양증권에서 판매한 회사채를 샀다든지 이런 분들이 수만 명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좀 피해받았으니까 그걸 좀 배상을 해달라. 네. 근데 현행 법상으로는 그걸 못 해주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러면 금감원이나 이런 데 정부 당국을 찾아가서 이런 거를 해달라고 하면 그거 부정청탁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것도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왜냐면 법으로 안 되는 일을 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니 국민들이 무슨 법학자도 아닌데 그걸 모두 다 공부해서 법으로 되는지 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다 알고 가며 서로 법으로 안 되는 일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무슨 소리를 못하냐. 억울하면 무슨 소리라도 하고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쳐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잘못하면 국민의 참정권이나 국민의 표현의 자유 같은 국민적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법 아니냐. 이런 소위 처음에 제출했던 김영란법 원안이 갖고 있었던 그런 애매함 때문에 국민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됐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영란법이 취지는 공감할 수 있지만 맨 처음에 만들어진 내용이 너무나 이렇게 포괄적이어서 그러니까 법이 명확해야 어떤 처벌이 가능한데 그러지 그렇습니다. 못한 문제점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다. 그랬던 그렇습니다. 얘기군요. 예. 계속 설명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예. 또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 당연히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경우에 이제 이거를 대가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해서 이제 스폰서 검사나 떡값 검사나 이런 벤츠 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하자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또 모 벤츠 여검사가 변호사로부터 벤츠 차량을 공짜로 받았는데 그것도 지금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나지 않았습니까? 네, 애정의 왜냐하면 표현이라고. 애정의 표현이라서 그것은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처벌을 안 받은 거죠. 근데 우리 국민들께서 그 판결을 납득하시겠습니까? 납득 못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정하게 100만 원 이상이 되는 돈을 어떻게 대가성 없이 주겠냐. 그건 그렇죠. 당장은 무슨 청탁을 하지 않아도 뭔가 기대하는 심리를 갖고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되는 금액을 수수했을 때는 하여간에 당장에 어떤 대가성이 있었든 없었든 간에 형사처벌하자 이런 것까지는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지지하고 저희도 이제 그대로 다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족이 금품 수수를 했을 때도 무조건 이제 그거를 이제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공직자보다도 오히려 더
금품 관련된 이제 거래가 있을 수 있는데 예. 이 공직자의 아무런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는데 단순히 가족이 제3자로부터 그러니까요. 금품을 수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하면 네. 우리 형사법은 처벌이라는 거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 처벌을 받아야지 예.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가족이 잘못했다고 내가 처벌받는다 그러면 못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의가 그래서 없었는 경우가 문제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에 국회에서 법을 바꾸면서는 이제 가족이 금품 수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직자 본인의 직무와 관련해서 받았을 경우에 다시 말해서 야, 너 가족 중에 누가 공직자로 있는데 그 사람한테 좀 잘 얘기해 주라라고 하면서 돈을 받았을 때 그것을 공직자가 그런 명목으로 가족이 돈을 받은 것을 알았을 때만 그 형사처벌하도록 저희가 수정을 해놨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헌 소지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없앴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이 김영란법이 이제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 보니까 아마 네. 굉장히 충격적인 그 조치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저는 우리 사회가 워낙 오랜 이제 접대 로비 문화가 일상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공직 영역이나 민간 영역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네. 이제 그런 오랜 접대 로비 문화라고 하는 것도 사실 뭐 우리 국민들이 보기엔 힘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접대 로비의 대상이 되고 또 접대 그렇죠. 로비를 하는 거지 일반 서민들이 뭐 접대 로비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그렇죠. 뭐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 잔 먹는 거 빼놓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접대 로비라고 하는 것도 권력이 있거나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네. 그런 접대 로비 문화를 좀 이번에 근절해 보자. 네. 그러니까 뭐 명목이 어떻든 간에 일정한 수준 이상 금품이나 접대를 받으면 그거는 이제 과태료를 물리든 형사처벌하겠다고 해서 네. 그걸 좀 고쳐보자라고 하는 취지니까 그런 네. 점에서는 이 법이 나쁜 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악법은 처음에 아니다. 그 김영란 씨가 냈던 법에 네. 여러 가지 그 입법적으로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들은 많이 고쳤다. 고쳐서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이고요. 이제 네. 주로 언론에서 이 법의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청취자께서 기억해 보시면 작년 1년 내내 그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왜 김영란법 처리 안 하느냐고 맨날 그 정치권 뭐 자기들이 처벌받을까 봐 안 한다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빨리 김영란법 처리하라고 해왔었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강하게 태도를 돌변해가지고서는 김영란법 문제 많은데 그걸 국회가 했다 뭐 문제 많다 이렇게 돌아서게 됐는데 그 이유가 저희 원래 김영란법에도 KBS라든가 EBS라든가 일부 언론사가 포함이 돼 있긴 했습니다만 대다수 이제 언론은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정무위에서 처리하면서 저희가 이게 들여다보니까 이게 공무원 소위 이제 그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한 109만 명 정도 되는 공무원들만 대상인 게 아니고 한 40만 명의 민간인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또 일부 KBS나 EBS 같은 언론기관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40만 명의 민간인들 중에는 무슨 명란대첩 기념사업회니 뭐니 뭐 또 지역의 문화원인 이런 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보다는 오히려 언론사가 훨씬 더 공익적 기능이 많고 이러고 또 지역 같은 경우에는 소위 지방 언론사라 그러면서 월급도 안 받으면서 소위 그 기자 언론사 차려놓고서는 사실은 지역에서 지방 단체 상대로 뭐 민원 청탁하고선 그 대가로 광고 수주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차피 민간인을 한 40만 명 포함을 하고 있으니 공적 기능이 강한 언론사는 누구는 넣고 누구는 넣지 않고 하는 그래서 형평성이 문제가 있으니까 모든 언론사를 확대하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모든 언론사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언론이 작년까지만 해도 김영 빨리 안 한다고 막 하다가 본인들이 그 김영란법에 적용 대상이 되니까 이번 문제 많다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기자들이나 보고도 아니 언론 윤리 강령에도 취재 활동과 관련해서 금품 수수하지 말라고 돼 있지 않냐. 그렇죠. 이 법이 언론사가 포함된다고 해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게 뭐 있냐. 그런 점에서 언론 포함하는 것을 문제 삼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그 김영란법의 문제점이 많이 언론을 통해서 부각된 거는 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사하고 사립학교가 포함되면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언론인이 들어가기 전에 그 민간인 40만 명까지를 이제 포함하게 된 건데 그 민간인 40만 명을 포함을 하자 그런 거는 누군가요? 그건 원래 이제 김영란 원안에 그렇게 포함이 돼 있었고요. 아, 원안이 고위공직자만이 아니었던 겁니까? 예, 이제 지금 언론에서 막 왜곡 보도한 것들이 있는데 원래 이 법은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네, 법이다. 저도 그렇게 알고 혹은 있었어요. 또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민간인을 늘렸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아. 처음부터 이 법에는 40만 명 정도의 민간인을 포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원래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던 일을 갑자기 언론사를 포함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언론에서 대표적으로 왜곡한 게 언론사는 집어넣고 국회의원은 쏙 뺐다. 네, 국회의원들은 그것도 빠져나갈 아닙니다. 구멍이 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는 국회의원은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예. 그것도 지금 언론사가 포함되면서 일부 언론에서 왜곡 보도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금품 수수와 관련해서 100만 원 이상 금품 수수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 또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과태료 받는 거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도 동일하고요. 예.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선출직 공직자이지만 동시에 원래 대의제라는 게 지역구 유권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네. 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역구 유권자들의 가 제기하는 문제들을 각 정부 입법 정책 과정에 반영하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이죠. 그걸 안 하고 유권자와 무관하게 그 자기 일만 하면은 그거는 그 대의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자기 역할을 못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부정청탁과 관련해서 지역구 유권자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더군다나 그것도 공익적 목적인 사적인 게 아니고 공익적 목적 하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구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정부에 전달하는 행위는 그거는 예외로 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예외로 두지 않으면 우리 헌법에 국회의원은 소위 국민이 선출해서 지역구 유권자나 이런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라고 하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인데 그거 자체가 그 부정되는 거니까 그건 위헌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소위 국민들이 제기한 사안을 공익적 목적하에서 전달하는 것만 예외가 돼 있을 뿐이지 국회의원도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에 있어서는 다 적용 대상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이제 이 법의 시행 시점을 내년 그 가을로 시작을 했던 부분. 요것도 네네. 이제 내년 총선을 피해가려는 꼼수 아니야 이런 비판도 많았거든요. 그 기간은 왜 설정이 되어 있는 건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이제 김영란 씨가 제출한 법안이 시행은 법 제정 이후 1년 뒤에 하고 네. 그 다음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2년 뒤에 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그래서 아니 왜 시행은 1년 뒤에 하면서 법 시행은 그 2년 뒤에 그러니까 형사처벌이나 이런 제재는 2년 뒤에 하냐? 그거 안 맞는다. 네. 그거 해가지고 저희가 소속된 정무위원회에서는 1년 뒤에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1년 뒤에 시행과 동시에 형사처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네. 법사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법이 워낙 충격적이니까 예. 이거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본인이 이 김영란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잘 모르고 예. 그러니까 좀 계도하고 홍보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 1년과 2년 중간쯤 되는 1년 6월로 하자라고 해서 법사위에서 수정을 한 거예요. 물론 저희 정무위에서는 그냥 저희가 통과시킨 대로 1년 뒤 시행으로 해서 이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시행을 하자는 게 제가 간사를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의 견해였습니다만 법사위에서 그걸 수정을 했어요. 근데 그 수정이 꼭 그 19대 국회의원들은 빠져나가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원래 이 법이 1년 뒤에 시행하고 2년 뒤에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었던 거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시행 시기와 형사처벌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김영란 씨가 법안을 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지금이라도 추경 완화기가 아니라 했던 모양인 것 같은데 좀 문제 있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1년으로 땡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 그럼 이제 앞으로 김영란법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미 그 국회 본회의가 통과가 됐고 또 그 국무회의를 거쳐서 공포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 1년 반 뒤에는 이제 시행이 당연히 되도록 돼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이번에 입법 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사 관련된 부분은 이제 통과가 됐고 네. 이해상충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입법이 보류돼 있습니다. 네. 그거는 왜냐하면 적용 대상이 최소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명 정도 되고요. 또 이거는 무슨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처럼 무슨 행동을 해서가 아니고 예. 자기의 사촌 이내 범위에 있는 친인척이 자기 직무와 관련된 기관의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으로만 있어도 재척 회피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이게 너무 많은 적용 대상에 위헌 소지가 있다 해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지 위헌 소지가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이번 4월 달에 바로 입법을 하려고 하는데 네. 지금 이제 지난번 그 법 처리할 때도 새누리당에서 막 그 강하게 반대하고 문제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국민적 여론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하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네. 이제 이번 4월 달에 그 나머지 남은 이해상충과 관련된 부분도 처리하려고 하는데 새누리당에서 이제 협조를 해줘야 되겠죠. 그 저희가 참 잘못 간 언론에 의해서 좀 잘못 알려진 내용들이 많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싸잡아서 뭐 똑같다란 비난들을 참 많이들 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의원님들하고 저희가 소통이 좀 안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김영란법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는 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김기식 의원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게 우리 네티즌들에게 이렇게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언론이 네네네. 정직하게 전달 안 해줍니다. 그러면 막 국민들이 우우 몰려가서 싸잡아 같이 비난하고 이러는데 사실 이렇게 네네. 고생하시는 의원님들이 좀 설명할 기회를 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기회를 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네네. 하여간에 한번 이 방송을 들으면서 김영란법 관련해서요. 최근에 언론 보도만 보지 마시고 네. 한번 작년 기사를 김영란법 이렇게 네. 그 키워드 검색해서 한번 작년 기사를 한번 쫙 봐보세요. 그러면 네. 언론들이 정말 작년에 보도한 태도하고 그러게요. 올해 본인들이 그 김영란법에 적용 대상이 되면서 보인 태도하고 완전히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실 왜곡이 좀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물론 이 법은 워낙 포괄적인 법이고 충격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시행해 가는 과정에서 보완은 일부 해야 되겠습니다만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판단하시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 대가도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수 있고 네. 부정청탁을 하고 그런 접대 로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힘 있는 사람들이 네.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문화를 근절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깨끗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네. 우리가 이 법을 이후에 시행하면서 보완하더라도 법은 만드는 게 저는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한번 돌이켜 보시면 우리가 2004년도에 정치관계법을 개정하면서 일체 유권자에 대한 금품 수수를 못하도록 금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조사비 못 내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주례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네. 그러나 그것이 어쨌든 2004년 이전에 그 선거에 비하면 돈 안 드는 선거를 정착시키는데 굉장히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그 김영란법이 이제 우리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이런 이제 떡값 검사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는 저는 상당한 기여를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제 네. 막 언론에서는 부각시킨 부분이 새정치연합 안에서도 김영란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의원들이 있다, 다수다. 그렇게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진실은 뭔가요? 예, 뭐 일부 있었습니다만 하여간에 저희가 이번에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 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법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부 개인적으로 이게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법률적으로 좀 더 다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가신 분이 있었습니다만 네. 저희 당에서는 부패 근절 차원에서 네. 이 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당론으로 지지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정말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언제든 네. 저희 국민들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희 망치분께서도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너무 네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방금 여러분께서 들으신 의원님은 이 김기식, 새정치연합의 소속 김기식 의원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김기식 의원 이분이 원래 100분 토론의 스타였어요. 예. 손석희 선생님이 이제 손석희 사장님이 100분 토론을 진행할 때 이분이 단골 출연자였고 굉장히 토론을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을 이제 제가 오늘 모시고 어때요? 김영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니까 어떠세요? 예. 김영란법에 대해서 오늘 이분한테 한 20분 설명 딱 듣고 나니까 그동안 얼마나 속아왔는지 딱 알겠죠? 그런 사람 엄지손가락. 이제까지 김영란법에 대해서 언론 보도만 알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근데 이분 얘기를 듣고 알게 됐다. 예. 원래 이게 나쁜 법이 아니구나. 예, 그런 분 엄지손가락. 예,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분한테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태도가 확 바뀔 거 아니에요? 예, 태도가 확 바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분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기로 하면 아니 내가 이전에 여러 번 그랬어. 여러 번 어떤 의원하고 인터뷰를 잡아놓으면 갑자기 회의가 잡히는 거야. 예, 갑자기 회의가 잡혀가지고 인터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수를 낸 거야. 누구랑 인터뷰하는지 절대 비밀. 누구랑 인터뷰하는지 절대 비밀로 하고, 이 순간 딱 공개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방해를 못한 거죠. 예.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인터뷰하려고 그랬었던 분들이 갑자기 인터뷰 잡아놓고 회의가 잡히고, 예. 그럼 막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출연을 못해. 해명할 기회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비밀리에 숨겨놨다가 딱 깐 거지. 어때요? 잘했죠? 예, 우리 새정치연합 소속 김기식 의원님. 사실은 내가 이분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나 이 양반 때문에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의정보고를 해서 보내는데 스토커 같아. 무슨 의정보고를 하루에도 막 몇 번씩 보내. 아, 이거 의정활동 열심히 하는 거 내가 안다고요. 근데 막 어찌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막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저기잖아. 박원순 시장 다음으로 참여연대 했던 사람이잖아. 악명이 높더만. 참여연대에서 그 박원순 시장하고 김기식 의원하고는 아주 그냥 직원들이 혀를 내둘러. 워커홀릭이라고. 저 사람들은 일하다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이라는 어떤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아니 무슨 국회의원 된다 하면은 무슨 언론인한테 그렇게 과로를 시켜. 읽다가 죽을 것 같아. 무슨 의정보고서를 그냥 그렇게 그냥 근데 도대체 살아있나 궁금해갖고 전화 한 번 했더니 살아계시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하다 죽는 게 꿈인 두 번째 남자 김기식 의원님의 김기식 의원님을 모시고 전화 인터뷰로 김기식 의원님과 함께 김영란 법 과연 악법인가?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리고 김영란법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